꼭 알아야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말말말 함께할 TBS PD와 기자입니다. 먼저 진격의 직진 PD. TBS 라디오 제작본부의 오인환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인환입니다. 이어서 광네이처. 안 틀어가지고 제가 그냥 말로 했습니다. 따라라라라라. TBS 보도본부 곽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자연입니다. 네.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진격의 직진 PD, OPD 광네이처 곽자연 기자가 선정한 핫 이슈 뉴스의 이면을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한 지 이틀째입니다. 19년 만에 대규모 파업입니다. 의료 현장 곳곳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첫 번째 말말말 곽네이처 곽 기자 뭡니까? 장마 이후에 비 더 온다. 네, 지금 장마가 한창인데 네. 피해도 좀 속출하고 있고 장마가 언제 끝났는데요? 이번 장마가? 장마가 언제 끝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뭐 그냥 평년으로 따져보면 7월 26일쯤 중부지방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그런데 그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 비가 온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장마 이후에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나타났는데요. 최근 2년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장마철에 547.3mm가 지난해 내렸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는 117.2mm가 내렸는데 장마철 이후에 지난해에는 631.2mm, 또 2021년에는 197.1mm가 내려서 장마 이후에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평년으로 좀 따져보면 90년대,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보면 장마철이 조금 더 많이 오긴 했거든요. 412.6mm, 또 장마철 이후에는 336mm가 장마철에 내려서 장마철 이후에 내려서 평년으로 보면 장마철이 조금 더 많지만 70년대부터 또 쭉 따져보면 장마철 이후가 더 많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 2년 연속 장마철 이후에 비가 더 많이 왔다는 점은 좀 주목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상청도 최근의 후 경향을 설명을 할 때 과거와 달리 장마철이 지나더라도 비가 장마처럼 계속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마가 끝나도 계속 비가 온다. 네, 이와 올 관련해서 여름 내내 비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좀 오다 안 오다 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해 네. 여름에 전국에 비가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여름인데 고추 탄저병이라고 들어봤죠? 네. 고추가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 맞아요. 네. 그런 일들이 그 농작물 피해도 심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뭐 기후 변화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동현 수도권 기상청장의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최근 연도별로 수도권의 장마철 전과 후의 강수 특징을 보면 장마철에 정제전선이 형성되기 전이나 소멸한 후에도 저기압과 태풍,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수축에 따른 대기 불안정에 따라서 다양한 영향을 받으며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빈번하게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장마가 끝나도 비가 계속 올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이 수도권 기상청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기상청장이 한 분이 계시고 그 밑으로 지역별로 나눠져 있나 네, 보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도권청장이 있고 또 수도권청장이 있고 이제 지역별로 뭐 강원도 기상청장, 강원, 충청, 네. 뭐 영남 네. 그렇게 기상청량이 따로 또 있군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폭우가 아니라 지난번에 며칠 전에 그 959의 극한후 문자 막 발령도 내리고 그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번 장마에서도 극한후 이거 올해부터 쓰는 거라면서요? 네, 이 원래는 50mm 이상 시간당 강수량 이렇게 내리면 매우 강한 비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근데 네, 요즘에는 워낙 뭐 시간당 30에서 80mm 예보도 자주 되고 이번에도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청권 최대 100mm 시간당 예보가 돼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극한호우로 예보를 하고 기상청이 긴급 재난 문자 올해 직접 발송을 했는데 첫 예상 지역이 방금 말씀하셨던 지난 화요일에 구로, 동작, 영등포구
이렇게 좀 발송이 됐습니다. 예. 이날 동작구 신대방동에 1시간 동안 72mm 폭우 내렸거든요. 이 지역은 지난해에도 서울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8월 8일에 1시간에 141.5mm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서울 시간당 최고 강수량인데요. 어제 오늘 내린 비가 서울 오늘 새벽 기준으로 해서 150.3mm니까 이틀에 내린 양이 뭐 작년에도 그랬고 네. 이 올해도 그랬고 이렇게 내린 거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번 비로 노원구에서 가장 많이 비가 내렸는데 193.5mm 내렸고요. 경기도에서는 남양주가 195.5mm, 구리는 172mm가 내렸습니다. 예, 자 어제 오늘 비 피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네, 전국적으로 확인된 인명피해 실종 1명, 부상 1명입니다. 지난 11일 부산 사상구 학잔천 주변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전남 보성에서는 도로 비탈면 유실로 50대 남성이 팔목을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는 70대 남성이 사망했는데요. 소양천 주변을 산책하다가 실족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이 사고는 호우 인명피해로 집계하지 않았고요. 안전사고로 집계를 했습니다. 또 지난밤에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2천여 세대 이상 정전이 됐었고요. 홍제동 인근 이제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고압선을 끄는 건데 앞서 도분구에서도 2천여 세대 정전이 됐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비가 하여튼 이달 중순까지 더 내릴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지금. 네, 뭐 중기 예보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이 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렸다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충청권 중심으로 좀 많이 오겠고요. 네. 충남권과 전북 많은 곳에는 모레까지 400mm 이상이 지금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내일 오후부터는 모레까지 정체전선이 조금 북상하면서 전국에 전체적으로 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자, 한 청취자께서 들으시다가 작년 폭우는 8월 8일이었으니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서울 강남 일대 침수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때가 그것도 사실 장마철 이후거든요. 1년이 채 아직 안 됐단 말이죠. 네. 작년에 그때도 장마 때였습니까? 장마철 이후였습니다. 장마철 장마가 이후. 종료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극한 호우가 내린 거니까요. 태풍이 아니었고요. 태풍 흰남노 영향도 좀 있었죠. 장마와 네. 흰남노가 그때 겹쳤나요 그러면? 아니요, 장마가 겹친 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저기압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면서 좀 뿌리고 있기 때문에 뭐 기상 현상인 게 지금 바뀐 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엘니뇨니 라니뇨니. 네. 어제 KBS 1TV에서 밤 10시에 다큐인사이트 봤어요? 못 봤습니다. 끓는 바다라고. 아, 자연 기자 그런 거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왜 못 봤어요 그거를? 또 오늘 방송 어제 준비하느라고. 봤는데 물론 예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만 이 북극 얼음이 이제 계속 녹고 네. 빙하가 녹고 그래가지고 지구상 수면이 상승이 되는 바람에 네. 서울 시내 모습을 예상한 게 화면을 만들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광화문하고 세종대왕 머리 있는 데까지 다 물이 차가지고 일가족이 오리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를 둘러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섬찟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직진 PD, OPD 말말말 뭡니까? 토사구팽입니다. 네, 토사구팽. 네. 어떤 주제 이야기죠? 지금 어제 저희가 그 호우 속에서도 보니까 그 도심 속에서 이렇게 노조가 집회를 이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저희 관련해서 좀 의료인들 좀 인터뷰도 해보고 느끼면서 그들이 먼저 꺼냈던 말이 토사구팽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보건의료노조 간호사분들 파업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파업이 이제 시작됐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뭐 이제 파업전 조정까지 거쳤어요. 사실 6월 말에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치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이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보건의료 노조가 민주노총의 파업 시기에 맞추어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민주노총의 파업 계획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금이라도 보건의료 노조는
민주노총 파업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도 평소처럼 의료 현장에서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정리를 한번 하고 가세요. 이제 결국 이제 파업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제 파업이 아닌 대화 테이블에서만 정부는 대화할 의지가 있다. 이것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파업하지 말고 협상 자리에 나와라. 네, 예, 그런 건데 그러면 이번 노조의 총파업이 유례 없이 대규모 동참이라고 오늘도 지금 네, 맞습니다. 아까 동아면세점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 이런 날 정보도 이제 들었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습니까? 이제 노조의 요구안은 크게 7가지거든요. 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전면 확대, 또 간호사나 또 의사들에 대해서 좀 적절한 인력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우선순위 최우선 과제는 바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고 하냐면은 이제 병원에 저희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은 뭐 치료도 받지만 사실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제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가 이거를 이제 통합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2017년에 이제 이것이 2015년에 도입이 되어서 7년이 되었지만 사실상 이것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정말 극히 드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 원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다 보니까 환자나 국민들이 가장 절실한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비싼 간병비, 네. 또 언론에서 나오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이런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들 너무나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이런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을 막기 위해서 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빨리 전면 확대하자. 이걸 이제 제일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간병비를 보통 보니까요, 최소한 300만 원 한 달에 이게 든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뭐 이것을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자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면 네, 간호만 하는 게 아니라 간병도 간호사분들께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구역이 따로 있는 곳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네. 간호사분들의 요구는 더 확대해 나가자. 네, 간호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전담 인력이 배치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간호사분들 주장 중에 그 환자와 간호사 비율을 네. 1대5로 만들자. 지금은 한 1대16쯤 된다면서요? 네. 어제 이제 간호사 한 13년 정도 근무한 간호사하고 인터뷰를 좀 해봤거든요.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해요. 인터넷 간호사라는 말이 떠돈다고 인터넷 하거든요. 간호사? 네.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들이 보통 이제 어느 조직에 들어가다 보면 인턴 같은 거를 거치게 되잖아요. 한 2, 3개월 정도 숙련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배치는 됐는데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찾아본다는 거죠. 그런 간호사들이 생길 정도로 의료 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선아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저희가 한 근무당 보통 간호사들이 평균적으로 15명에서 20명, 정말 많으면은 지방 같은 데는 30명 이상도 환자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러면 네. 간호사 한 명이 그거를 8시간에서 10시간 근무를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간호 시절을 이제 프로세스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사실은 너무나 이게 인력이 한 명이 그걸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의료사고 같은 안전사고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해외 국가들처럼 우리도 조금 그런 적정 환자 수를 정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이번 그 파업의 목적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간호사들은 지금 아까 15명대 1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가 그렇다는 네.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규적인 업무 프로세스대로 하면은 5명 정도가 맞다고 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의료 인력이 매년 3만 명이 투입되는데 거기서 절반이 15,000명이 그만둡니다. 너무 일이 버겁다가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는 이번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도 어디 읽은 기사를 생각이 나는데 네. 간호사의 딸을 둔 아버지가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 딸이 네. 간호대학교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젊은이들한테. 네. 너무 일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다.
그래서 그 티슈 노동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뽑고 많이 쓴다. 뭐 이래가지고 티슈 노동자라는 그 비유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오늘의 말하면서 토사구팽이라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의료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3년 4개월 동안 사실 저희가 코로나19라는 큰 이제 재난을 겪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최일선에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의료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노력해 왔는데 이제 와서 좀 처우를 개선하고 이제 정상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응하지 않는 정부가 좀 못내 서운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영웅이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코로나 끝나니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토사구팽이다라는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취재를 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봐요? 이번에 노조에서 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하나는 뭐냐면 물밑 협상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보건복지부가 저희는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직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다라고 노조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지만은 이번 주까지만 어쨌든 조금 더 협상을 해보고 한 3가지 부분을 지금 추려가지고 이 부분에서 정부가 좀 적극적인 대화의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한번 좀 극적인 타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보건의료 노조 파업이 어제하고 오늘 이틀로만 네,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업무 복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좀 충분한 좀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엔 뭐 대화해서 협상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여기 노조 말고 사실 의사들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18년째 의료 그 정원이 3,000명으로 지금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연구 결과 나온 걸 보니까 3만 명 정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국회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진통 끝에 네. 결국 간호사분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파업까지 다시 온 건데.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광네이처 곽 기자 뭡니까? 장마 이후에 포트홀 증가한다. 예, 시작해서 이제 날씨 이야기했는데 네. 그럼 날씨 얘기 하나 더 해야 되겠네. 포트홀이라는 게 뭐죠? 이제 도로 포장체에서 일부가 손실된 거. 그렇죠. 인데요. 아스팔트 쭉 가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내 바퀴 가야 되는 길 앞에 동그랗게 이만큼 팍 네, 파여 깨져 있는 거야. 네, 그 현상을 얼마나 말합니다. 겁납니까? 그래서 차량이 아니 그럴 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막 네. 차선 변경하고 맞아요. 막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옆에 오는 차량이랑 부딪힐 그러니까 가능성도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데도 크고. 어쩔 수가 없어. 꼭 타이어 네. 팡크 날 것 같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 없었어요? 아니 최근에도 지금 일산에서 저희 회사까지 오는데 포토홀이 한 며칠째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게 사실 제이자유로 딱 좀 제이자유로 많더라고요. 맞아요. 서울에서 딱 경기도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아 서울은 별로 없는데 경기도 아니, 나가면 뭐 서울도 그렇습니까? 없는 건 아닌데요. 더 좀 빈번히 발생을 한다. 그래요? 이런 자, 하여튼 재고들도 포털은 그런 많고. 거고. 네. 그래서 이 원인을 보면 아스팔트 포장에 균열이 발생하잖아요. 거기로 이제 빗물이 침투를 하게 되면 포장체 안에 이제 물로 포화가 되면서 그 위로 차가 지나가면서 수압이 증가했다 약해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 위로 아스팔트가 씻겨져서 내려가고 밑에 골재도 취약해지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포트홀이 발생이 되는 건데요. 겉으로 또 도로가 젖어 있는 것보다 속은 사실 더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마르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한 번 벌어진 틈은 또 다시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봄철에도 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장마뿐만 아니라 또 이제 폭염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네, 어쨌든 지금 기후 변화로 계속 폭염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도 스트레스지만 도로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40도 정도, 35도 이상 40도의 체감 더위를 느낀다고 한다면 도로 아스팔트 온도는 6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온도가 높을수록 노화도 빨라지고 열화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모양대로 찌그러져서 그렇죠. 나온다거나 구두 굽이 쏙쏙 들어간다거나 하는 느낌 많이 박자영 기자 받으셨을 얘기 겁니다. 듣고 있다 보니까 아스팔트한테 괜히 미안해지네요. 구두 신고 많이 다니셨어요? 우리가 아스팔트한테 덜 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쨌든 뭐 기후 변화를 좀 줄여는 것도 방법일 테고 네. 또 다양한 좀 적응 정책들이 이런 도로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그래요. 다시 좀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자, 보건의료노조 파업 상황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소개하겠습니다. 약속만 이행했어도 파업은 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약 약속을 지켜라. 이분은 간호사분이시거나 실제로 이쪽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 같은데요. 예. 또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슬기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백의의 천사라고 허언하지 말고 간호사를 진정으로 대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도 간호사분들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셨네요. 참 안타깝네요. 백의 천사분들이 이 무더위 장맛비 엄청 오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고생하는 거 안쓰럽습니다. 하루빨리 해결 바라고요. 또 현 파업 사태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1차적 책임입니다. 대화와 타협이 없는 한 노사 대결은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의견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예.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추첨했습니다. 9267님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말말말 지금까지 오인환 PD, 곽자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말말말. 김소현입니다. 모든 날의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비비며